사용되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고등학생들하고 토론할 때 후코가 이런 말을 사용해요. 그래서 니체는 자기의 철학이 망치로 철학한다고 했지만 다이너마이트라는 표현도 썼거든요. 그래서 철학은, 그리고 나의 철학도, 나의 철학이라고는 하지 않고 처음에는 철학은 다이너마이트다. 기존의 시스템을 파괴하는 어떤 것, 이런 뭐든 다이너마이트라고 했는데 후코가 이렇게 막 덧붙여요. 그 뒤에. 아마 고등학생들하고 말하고 있었어도 그랬을 것 같은데, 그런데 저는 이유 없이 사람을 죽이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다이너마이트보다는 좀 더 정확한 표현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나에게 철학은, 그리고 나의 철학은 원리는 같잖아요. 꽃놀이. 다이너마이트와 불꽃놀이 원리가 같잖아요. 불꽃놀이의 축제의 불꽃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쓰라는 거죠. 플루타르코스는 참된 담론을 친구들처럼 논의하며 그중에서 가장 믿을만하고 좋은 친구들은 내가 역병에 처해 있을 때 유효하게 있어줌으로써 나를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곳에서 플루타르코스는 그는 정념이 동의하기 시작할 때 저절로 들리는 내면의 목소리로 환기한다. 이거는 뭐 잘 아시다시피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다이몬하고 되게 비슷한데, 참된 담론은 마치 목소리만으로도 개들의 으르렁거림을 잠재울 수 있는 스승과 같을 필요가 있다. 자선에 관하여 한 구절에서는 플루타르코스가 가용한, 쓸 수 있는 도구로부터 저절로 우리에게 말하는 담론의 자동화로 가는 점진화가 발견된다. 그래서 이게 뭐 양심으로 볼 수도 있고 계속 반복해서 학습해가지고 조건화돼서 저절로 떠오르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직관의 도움을 받는 걸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따지면 정확하게 뭘 얘기했는지 좀 헷갈려요. 데메트리우스가 한 조언에 대해서 세네카는 그것을 놓지 말고 두 손에 꼭 쥐고 있어야 하고, 오트라케 맘, 또 그것을 자신의 일부분으로 만들 때까지 빠르템 수이파케, 정신에 고정하고 붙들어 메워서 아드피게, 중국에는 일상의 명상을 통해 유익한 사유가 저절로 나타나게 하는 결과를 얻어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거는 꼭 불교 철학에서 말하는 화두를 꼭 움켜쥐고 묶지 말고, 니 잘 때나 밥 먹을 때나 항상 몸에 마음속에 새겨두고, 그래서 나중에 그게 저절로 풀릴 때까지 하고 되게 비슷한 말이잖아. 스토아파하고 불교는 뭐 니체가 스토아파나 플라톤주의를 유럽 불교라고 했는데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어떤 기법적인 측면에서 원리상이나 구조로 있는 것 같긴 해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하죠, 후보가. 여기에는 자신의 본성을 되찾기 위해서는 영혼이 자기 자신으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플라톤이 추천하는 활동과는 아주 다른 활동이 발견된다. 이건 정말 큰 차이가 생긴 거죠. 피타고라스, 소크라테스, 플라톤 모두 윤회 사상을 받아들였는데 우리는 저기에서 와서 여기 있다가 저기로 돌아갈 거잖아요. 근데 여기 있다가 저기로 돌아가는 게 계속 반복되니까 돌아갈 때 그게 하데스든 스틱스든 그 망가 레테든 망가의 강물을 떠먹게 돼 있는데, 수련을 하면, 철학을 하면, 조금씩 필로소피아를 하면 조금씩 덜 마실 수가 있게 돼서 나중에는 기억이, 그 노력한 게 축적이 돼서 어느 순간에 임계점을 넘으면 해탈한다, 해방된다, 이런 식의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 되냐면, 소크라테스가 논증을 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걸,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처음으로 새로 배우는데, 처음으로 새로 배워서 내가 이해했다는 건 내가, 그러니까 이게 고대 그리스 엠페도클레스가 그걸 강조하지만 원래 있는 말인 것 같아. 비슷한 것만이 비슷한 것을 알아보기 때문에 전혀 다르면 이해도 못하고 알아보지도 못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를 듣고 깨달았다면 그게 내가 전혀 모르는 걸 알 수가 없다는 거야. 전혀 나하고 다른 타자는 나에게 인식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사성이 1도 없기 때문에 인식이, 식별이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대전제가 있고, 이거는 신화적인 기원이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대전제 하에서 보면 내가 무엇인가를 깨달았다, 알았다, 배워서,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 후코에 대한 디테일한 테크니컬한 건 모르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얘기 듣고, 그렇구나. 후코는 뭐 그렇게 생각했나 보네. 후코에 뭐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신 게, 소크라테스는 원래 알았는데 망가의 강물을 떠마셔서 잊어버렸던 걸 다시 기억하는 거라는. 그럼 어떻게 되냐? 코그니션이 리코그니션이 되는 거야. 첫 번째 인식했는데 재인식. 그렇게 되면 학문 전체가 recollection, reminiscence, 무네모시아, 기억술이 되는 거야. 그 서양 철학 전체가 기억의 학문이야. 그러니까 이쪽 동네는 나 자신을 발견해라, 너 자신을 발견해라, 이렇게 안 돼 있고 씨앗이 있기 때문에 네 근기는 뭐 있어. 기질지성은 있을 수 있는데 그걸 네가 이렇게 키우면 이런 사람이 되고 저렇게 키우면 저런 사람이 되는 거지. 네가 악인으로 태어나서, 원리상만 얘기하는 거죠. 악인으로 태어나서 악한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네가 그 선택을 하기 때문에 너는 악한 사람이 돼가는 거야. 식으로 돼 있는데 저쪽은 뭔가 본질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인간의 이데아가 각각 있는데 선한, 그러니까 경향은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하여튼 저쪽은 다 기억이라는, 그러니까 모르는 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알게 됐다면 비슷한 점이 있었는데 어떻게 비슷한 걸 아냐? 전생에 원래 알던 건데 중간에 레테, 망각의 강물을 떠마셔서 망각했다는 거죠. 그 망각이 레테이하고 망각의 부정, 망각으로부터 벗어나는 걸 탈레테이. 그래서 탈은폐, 탈망각, 이 단어를 한마디로 진리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약은 꼬이네, 헬라어로 되어 있잖아요. 신약에 보면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거기 찾아보면 알레테이아로 되어 있거든요, 진리. 그러니까 알던 것을, 잊어버렸던 것을 다시 기억하면 너는 자유롭게 되리라.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철학사하고 문화유하고 분리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철학자들이 자기 철학을 되게 논리적인 것처럼 설명하는데, 필연적인 것처럼 설명하는데 사실은 신화고 문화유학이기 때문에 오히려 암기의 대상? 그래서 제가 맨날 학생들한테 이야기하는데 철학은 암기 과목이다. 그러면 이제 학생분들이 막 웃으시는데, 그, 그 과학적 원리를 이해해야 되고 철학의 원리를 이해해서 내가 철학을 해야 되지만 암기 과목이죠. 처음에는 일단 외워야죠. 왜냐하면 후코 책을 공부한다는 건 훌륭한 철학자일수록 모든 단어를 다 재검토해서 종이를 다 세로 해놨기 때문에 그냥 후코어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외국어 배울 때 어떻게 하죠? 알파벳을 외우고, 단어를 외우고, 축어를 외우고, 문법을 외우고, 예외를 외우고,
외워야 될 거 투성이거든요. 저는 궁극적으로는 제가 불문과를 나와서 철학 학위를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소설은 플로저블한 걸 말하잖아요. 있을 법한, 있을 수도 있는 얘기를 말해요. 소설은 좀 필연성 같은 거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철학은, 서양 철학은 적어도 니체 이전까지는 필연성을 얘기해요. 필연성과 보편성을. 그러니까 다른 해석의 가능성 자체를 부정한단 말이죠. 자기가 보는 방식으로 보는 것만이 유일하게 배타적으로 옳다. 구조로 돼 있는데 소설은 있을 수도 있는 얘기를 쓰는 거고 철학은 있을 수밖에 없는 필연성의 논리를 기술하는 건데 이게 문화유학적으로 다시 바라보면 제가 볼 때는 철학이 소설하고 그렇게 다르지 않네? 푸꾸의 책을 읽든 들레즈의 책을 읽건 이렇게 첫 문장이 이게 나왔다가 왜 두 번째 문장이 저걸로 가는지 거기 어떤 필연성이 있을까? 푸꾸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생각할 때 철학사에서 엄청나게 중요하지만 제대로 충분히 연구가 되지 않은 개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개념은 바로 의지, volonté, will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첫 문장이 이렇게 가고 두 번째 문장이 저렇게 가는 이유는 그렇게 끌고 가려고 하기 때문이죠. 물론 이제 뭐 순전히 개인적인 의지만 있다는 게 아니라 그 담론의 계열의 구조의 의지는 있겠죠. 그게 힘의 의지라는 뜻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죠. 필연성의 체계를 파괴하고 우리가 필연적이고 보편적이라고 생각하고 믿는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가능한 체계들 중에 하나에 불과했고 보편성은 사실은 인류 그 자체의 필연적 보편성이 아니라 아테네에서 기원 전 4세기경에 형성된 싱귤러리티 이례적인 사건이었다.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감벤의 사물의 표시에 대한 책이 진짜 훌륭한 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아감벤의 사물의 표시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미셸 푸코의 감시와 처벌을 분석하면서 저도 지금 해설서 쓰고 있지만 미셸 푸코가 여기서 보여준 건 뭐냐? 감시와 처벌에서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맥락에서 미셸 푸코가 보여준 건 뭐냐? 모든 일이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지도와 달력 위에 위치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서양 역사를 아무리 연구해도 한국 역사는 어떻게 연구해야 되고 한국은 어떻게 될지가 안 나와요. 마치 제가 우리 아버지의 삶을 열심히 연구하고 푸코의 삶을 열심히 연구해도 제가 어떻게 살고 무슨 철학을 해야 될지가 안 나오는 거고 그거는 육장산이 얘기한 대로 육정이 대학 조각 노노맹자 중용 대학이 모두 내 삶의 부록 레퍼런스지 내가 공자가 되기 위해서 논어를 읽는 게 아니니까 내가 사는데 도움이 되려고 육상산의 시기하고 데카르트의 시기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자, 정현주님이 모두에게 철학은 네, 질문이 네. 철학의 그런 필연성 있는 소설 같은 전개와 담론은 아마 인간의 죽음에 기반한 두려움을 극복해보고자 하는 인간 본능으로 보아도 될까요? 누구나 죽는데 그 두려움에 대한 자기 방어라고 이해해도 될까요? 그런 질문 해주셨는데 그렇게 봐도 돼요. 근데 얼마든지 다르게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니체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푸코는 니체주의자니까. 하나의 동일한 사태가 여러 가지 해석을 허용하고 그 사태에 대한 여러 해석들을 가로지르는
메타적인 플라톤적인 올바른 해석, 그 참된 의견 내지는 진리 따위는 없다. 그러니까 북한산을 바라볼 때 심리학적으로 바라보면 심리학적으로 해석될 테고, 남쪽에서 바라보면 그 모습이 되고, 북쪽에서 바라보면 같은 사이인지 알 수도 없는 모습이 되고, 동쪽에서 서쪽에서 바라보면 다 다른 모습이 되잖아요. 근데 북한산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각도, 지점은 몇 개냐? 무한계란 말이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철학자들이 그런 필연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보상하려고 하는 자기 방어의 메커니즘이다. 혹은 합리화의 기제다. 라고 프로이트나 락강은 명시적으로 얘기하고, 그래서 철학을 자기 방어 메커니즘의 하나로 보죠. 근데 뭐 그렇게 봐도 되죠. 근데 그렇게 보는 건 맞을 수 있죠. 그 관점 하에서. 근데 다른 관점이 무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르게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신자유주의적으로 설명하니까 잘 돼. 그러니까 세상은 신자유주의야 라고 하면 안 되죠. 이 세상은 신자유주의적으로 잘 설명되는 거죠. 그러니까 니체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 도덕적 현상이란 없고 현상에 대한 도덕적 해석만이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철학자들의 필연성에 대한 강박적 집착에 대한 올바른 해석은 없고,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핵심은 딱 이거다. 내가 본 관점이 진실인데 진실의 개수가 한 개가 아니라, 한 개면 내가 본 관점, 내 해석과 인식, 인식과 해석의 주체인 나의 해석과 인식과 해석의 대상이 되는 저것이 성질이 일치해야 되는데, 칸트가 이걸 일정 부분 끊었지만 제가 확실히 무관한 걸로 끊어버린 거죠. 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자, 네. 그래서 2번까지만 읽고 쉬도록 하죠. 오늘 질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에는 자신의 본성을 되찾기 위해서는 영혼이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플라톤이 추천하는 활동과는 아주 다른 활동이 발견됐다. 자, 플라톤은 재발견, 재인식, 처음 인식이 재인식이야. 웃기게도. 그래서 코그니션이 리코그니션. 반대로 플루타르쿠스나 세네카가 제안하는 것은 교육, 독서, 번거를 통해 주어진 진실의 흡수다. 업섭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 그리고 사람들은 이 진실을 자기 일부분으로 만들고 행동의 항구적이고 늘 능동적인 내적 원리로 만들 때까지 자기화한다. 그래서 이거 꼭 수양론처럼 보이는데, 자기화한다. 그래서 이게 뭘까 하고 원어를 찾아보니까 481페이지에 나와요. 아프로프리에이션이에요. 전이요. 그러니까 약간 의역을 한 건데 자기 방식으로 내 것화하는 거죠. 이와 같은 실천에서는 상기. 자, 재인식이 상기죠.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죠. 상기하자 유교는 내가 유교란 사실이 있었다는 걸 몰랐는데 외국 사람인데 유교라는 게 있었구나 할 때는 상기한다는 말을 안 쓰고, 우리가 유교라는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데 잊어먹었다가 쟤네들은 아직 통일전선 전술 격파약을 벌이고 있지 않지. 북한 괴뢰국 도당에 속으면 안 돼. 할 때 상기하자 유교. 알았는데 잊어버렸는데 다시 기억하는 거야. 그래서 상기설, 아남네시스.
이와 같은 실정에서는 플라톤처럼 상기운동을 통해 자기 자신 깊은 곳에서 숨겨진 진실을 재발견, 이런 것 중 발견하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추진된 자기화를 통해 획득된 진실들을 내면화하고, 그러니까 자기화와 내면화. 그리고 수양이나 수신도 보면 거의 비슷하게 되겠죠. 한 번은 10분만 쉬었다가 하도록 하죠. 네. 그 질문 있으시면 이렇게 적어주세요. 좀 전에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